자, 실용함수 1등급 문제 지금 유리함수 페이지 78쪽 8쪽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17번 문제부터 먼저 볼 건데, 자, 분모로 0으로 하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에 등식 성립할 때 a11분의 a10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얘가 지금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뭐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걸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이 같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우선은 항등식이라는 개념부터 갖고 와야지. 그러면은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이걸 생각할 건데, 지금 x-1, x-1, x-3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뭘 할 거냐, 계수 비교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우선 자체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폼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우변을 좌변의 형식, 그러니까 통분을 해서 얻어지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좀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변을 갖고 올 겁니다. 우변을 갖고 오게 되면은 x-1, x-2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분모를 다 곱해주면은 통분이 되겠지. 그럼 분모를 얘로 맞춰줄 거야. 그러면은 x-1부터 x-20까지 곱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x-1분의 a분의 1이라는 a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분모 분자에다가 x-2부터 해서 x-20까지 곱해 이와 같은 꼴이 되겠지. 플러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1부터 x-20에 곱해서 x-1 빼고 나머지만 다 곱해주면 되겠지. 분모 분자에다가.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쭉 전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다시 얘는 x-1부터 해가지고 x-19까지 곱해진 꼴 얘가 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우변이 지금 좌변과 같다 이 말이야. 근데 분모는 같지. 그럼 우변과 좌변을 같게 만들려면 분자가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값이 뭐가 된다? 이 부분의 값이 1이 되더라 라고 우선 식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a1 x-2 x-3에서 x-20까지 곱한 거 플러스 a20에서 x-1부터 a19까지 곱한 거 얘의 값이 얼마다? 1이다. 즉 이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은 얘는 다시금 말하면 얘도 역시 뭐야? 지금 좌변 곱이 동일해야 되는 게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 역시도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 볼 거야.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떤 적당한 수를 대입하게 되면은 뭐가 돼? 0이 돼서 어떤 항들이 날아가게 되겠지.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A10하고 A11을 구하라 했으니까 A10을 구하는 과정, A11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지. 자, A10을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우리가 A10이 곱해져 있는 이 항을 보게 되면은 x-1, x-2 쭉 해가지고 x-9, x-10 빠지겠지? 통분하는 과정에서 x-10분의 a10이니까 x-10 빼고 분모 분자에 또 곱해주면서 통분을 했을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지? 그럼 얘가 얼마야? 어차피 우변은 1이니까 지금 얘는 뭐가 돼? 지금 나머지들 얘들은 다 x-10이 곱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A10 포함된 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x에다 10을 대입하게 되면은 10을 대입하게 되면 얘만 남은 게 10을 대입하게 된다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식 빼고는 나머지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x-10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금 10을 대입한 값을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우변은 얼마라고? 1이라고. 여기서 1이랑 같다라는 표현을 갖고 왔으니까. 이게 어차피 뭘 대입해도 그 값은 뭐가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 지금 이 표현이야 지금. 그래서 얘가 1이 된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A11이 포함되어 있는 거 위에 식에서 이거 표현하는 거 좀 선생님이 설명 조금 버벅거렸으니까 A11을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이 식에서 x-11이
포함되어 있는 식들은 이 A11을 곱해져 있는 식 빼고는 다 X-11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11을 대입하게 되면 다 0이 되고 이 X-11이 포함된 이 식만 값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A11, X-11에 A11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항이 지금 이와 같은 꼴이 되죠. 이게 식이. (11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곱해진 거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지. 근데 이 값 되는데 여기다가 뭘 대입해 보자고. x에다 11을 대입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얘는 우변은 상수 1에 했으니까 뭘 대입해도 그 값은 1이 나오더라 이렇게 얻을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 그지? A 11분의 A 10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포함되어 있는 어차피 수식 간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그냥 나눠줘 보자 이 말이야. 그리고 얘 역시도 이렇게 나눠줘 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겠지? 그럼 9, 9, 8, 8, 7, 7 에서 납분 되고 10하고 마이너스 10도 약분이 되겠네. 얘가 그러면 뭐야?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10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 1 나와서 마이너스 A 11분의 A 10인데 지금 분모의 값도 1이고 분자의 값도 1이지. 여기서 그래서 분모의 값이 2고 분자의 값도 1이지. 그래서 얘는 1 나올 거다 이 말이지. 최종적으로 A분의 11분의 A 11분의 A 10은 1이 나오더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포인트는 얘야.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선은 얘를 계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 이용할 건데 수치대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통분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자 라고 하는 거. 이걸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라고 하는 거지. 자, 278번 잘 보자. 어차피 278번과 관련된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계속. 자, 여기서 278번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지금 P가 3,4인데 지금 Y는 X-3분의 4X-11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PQ의 길이 최소값을 구하랬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 선생님 생각할 때 뭘 생각을 했어? 정근선. 근데 정근선을 한 방에 표현하려면은 정근선의 교점. 이게 가장 중요해. 우선 출발점이니까. 자, 그리고 축과의 교점. 얘는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유리함수에 가지고 있는 성질은 대칭성. 이지. 근데 뭐에 대한 대칭성이야? 우선 정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성이 될 것이고 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 여기에 대칭이 되지. 그래서 지금 똑같이 얘도 이 관계를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유리함수의 문제를 응용한다, 풀어나간다 했을 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 세 가지. 정근선, 축과의 교점, 대칭성. 얘를 우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우선 그래프를 그려보고 여기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Y는 X-3분의 X, 4X-11이야. 얘를 표준으로 바꿔주면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X-3 쓰고 플러스 X 앞에 계수 P 갖고 오면 4. 그럼 얘를 지금 이 식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4는 X-3분의 4X-12죠. 그래서 얼마 더해줘야 돼? 2를 더해주게 되면은 4X-11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식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정근선 얼마? X는 3 Y는 4. 얘가 정근선이 되지. 뭐 1이기 때문에 1, 4분면 3, 4분면 방향이 그려지니까 이와 같이 그려진다 이 말이야. 그 축과의 교점 생각하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3분의 11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도 정근선의 교점 봤는데 공교롭게도 뭐예요? 3,4. 얘가 지금 P가 되겠지. 자, 그럼 더 한번 체크를 해볼 거야. 자, 우선 얘는 뭐의 대칭이야? 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거 원점 지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 그린 거야. 자, 그래서 얘의 대칭이 되겠지. 기울기가 1이고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의 대칭이 되고 또 뭐의 대칭이 돼? 얘의 대칭이 되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3,4를 지나는 직선. 얘 지금 대칭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 얘 대칭이 될 건데 그러면 얘를 좀 키워서 한번 보자. 지금 여기에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프를 접어 올리면은 서로 포개진다 이 말이야. 만약에 선이 3,4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전과 만나지.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비교했을 때 얘를 L1이라 하고 얘를 L2로 했을 때 뭐가 더 클까? L1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3,4를 지난 직선을 요래조래 한번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은 3,4를 지난 직선을 갖고 왔을 때 교점들을 갖고 와봐. 그 교점과의 거리를 갖고 왔을 때 이 P라는 점에서 이 유리함수 위의 점까지 거리가 나오게 될 거야. 길이의 비교가 될 거야. 얘를 회전해 가면서. 그래서 지금 따지면은 그럼 L2일 때가 어떻게 이렇게 선을 갖고 오더라도 교점을 갖고 와서 이 거리 갖고 오더라도 이 L2에 해당되는 것, 이 길이가 지금 뭐가 되더라? 가장 긴 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은 가장 짧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L2가 돼요. 가장 짧은 거리는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는 얘가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때가 Q야. 물론 여기 때도 이제 발생이 되겠지 Q. 근데 이 PQ의 거리가 좀 동일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PQ의 거리를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P라는 점 아니까 Q라는 점을 갖고 오면 되는데 이 Q라고 하는 건 그럼 뭐가 돼? Y는 X-3분의 4X-11과 Y는 X 플러스 1의 교점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항적인 판단을 우선은 이 대칭이 되는 얘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때를 가지고 와서 얘를 요로조리 돌려가면서 교점들 위에 있는 점과의 거리에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 그럼 우리가 Q를 잡는 게 문제니까 이 식을 풀어주면 될 거야. 교점 찾는 거니까. 그럼 X-3분의 4X-11은 3X. 자, 풀어주는 거야. 4X-11은 뭐랑 같다? X 플러스 1 곱하기 X-3이랑 같다. 이렇게 풀어줄 것이고 식을 쭉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은 4X 마이너스 11이랑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다시금 풀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나와서 X는 2 또는 4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Q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Q라고 하는 것은 X-3분의 4X-1의 점이기도 하지만 X 플러스 1의 1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2,3 또는 4,5가 되겠지. 그래서 PQ의 거리를 갖고 오자라고 하는 거. P는 위에서 말했듯이 3,4니까 그러면 PQ나 이게 여기서 Q1, Q2 갖고 왔을 때 Q1이나 Q2까지 거리 다 똑같을 거예요. PQ의 거리로. 그래서 얘를 갖고 오면 루트 그럼 Q1하고 연결해보자. 3-2의 제곱 플러스 두 점수의 거리지. 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루트 2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대칭성에 대한 거 이게 가장 핵심이야.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대칭성에 대한 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대칭이 되더라라고 한 상황 판단 이제 그거 같이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279번 볼게요. 지금 어차피 지금 이 내용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응용할 거고 조건이고 이 그래프만 보고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할 거야. 되게 중요한 그래프야. 뭐냐면은 지금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얘가 나와 있는데 얘는 y는 x의 대칭이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얘도 y는 x의 대칭이야. 그럼 y는 x의 대칭이라고 하는 거 왠지 알겠죠? x분의 k는 y는 x의 대칭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말했던 거 역함수 말할 때 충분히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y는 x의 대칭인 두 도형의 교점인 p, q를 갖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럼 PQ의 관계도 뭐가 될까? 그지? 얘를 y는 x에 대해서 각자의 그래프가 포개지더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점 역시 뒤집어서 올라가면 P가 Q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 PQ의 관계도 뭐가 되냐? y는 x에 대칭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P라는 점을 어차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점이니까 t, 마이너스 t 플러스 6으로 잡아보자 이 말이야. y는 x분의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수식이니까 얘로 갖고 올 거야 그냥. 자 그럼 q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t 플러스 6, t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pq를 우선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해. y는 x는 대칭인 두 도형에 대해서 교점을 갖고 왔다. 그럼 교점이 두 개 발생이 되거든. 그럼 그 교점이 뭐가 되더라? 서로 y는 x의 대칭인 점이 되더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했던 거, 이 OPQ의 넓이가 14일 때라고 하는 말이야. 그럼 OPQ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h라고 갖고 왔을 때, 그렇지? OH의 길이, 얘를 수직으로 수능 갖고 오니까 길이가 어차피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PQ의 거리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준 거, 이가 14다. 지금 이걸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OH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점과 직선사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갖고 와야 되고, 얘가 어차피 6이야. 얘는 몇 도? 45도. 기울기 1이니까. 그래서 1대1 대 루트 2다 해서 이 OH 길이 3루트 2 쉽게 갖고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점과 직선사의 거리 이제 갖고 와야 되고. 그지? 그러면 이제 PQ의 길이만 갖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넓이에 대한 표현을 갖고 와서 T 갖고 오고, T에 따라서 이제 K도 갖고 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PQ의 길이 갖고 올 거야. P가 뭐라 했어? T, 마이너스 T 플러스 6. Q는 마이너스 T 플러스 6, T.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 h이기 때문에 h가 3,3이에요. 그래서 OH 길이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h에 해당되는 게 3,3이기 때문에 이건 p의 점을 t, 마이너스 t 플러스 6을 갖고 왔지. t는 뭐보다 커? 3보다 커. 우선 이거 우선 확인해봐. 자 그러면 PQ의 거리 갖고 오면 루트에서 어떻게 갖고 오면 돼? 2t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점사의 거리 갖고 오면 되니까. 근데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2t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근데 2t 마이너스 6 얘는 양수야 음수야. t는 3보다 큰 게 양수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2t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나오는데 2t 마이너스 6이 양수이기 때문에 2t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뭐 안 바뀌고 그래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시금 식 갖고 오면은 OH의 길이, 그 PQ의 길이 2 묶어서 갖고 오자.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다? 14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t-3은 얼마가 돼요? 자, 3t에 루트 보면 6이니까 얘는 3분의 7이 되겠네. 그럼 t는 얼마가 돼? 3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그래? t가 3분의 6이니까 p라는 점은 3분의 16, 얼마가 돼요? 대입해 보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지금 p라는 점 이렇게 갖고 왔다. t를 통해서. 그럼 k를 갖고 올 거야. 근데 이 p라는 점은 또 어디 위의 점이라고? y는 x분의 k 위의 점이라고.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xy가 되죠. 근데 p라는 점이 여기 위의 점이기 때문에 xy가 이렇게 대입해서 성립하게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6 곱하기 3분의 2 해주니까 k 값이 얼마다? 9분의 32가 나온다. 그래서 1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말했던 거, 이 PQ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PQ의 관계를 이런 거. 어차피 지금 해설에서 나온 방식하고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PQ에 대해서 이 y는 x 대칭인 두 도형을 갖고 와서 얘들의 교점을 갖고 왔다. y는 x의 대칭인 두 도형에 대해서 그럼 이 교점 역시도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PQ의 관계를 갖고 올 때 이 기울기가 1인 직선 얘가 참 잘 나와. 이 PQ가 y는 x의 대칭이다라고 하는 표현 갖고 올 때. 그래서 기울기가 1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큰 힌트니까. 자, 도지파 y는 x, y 이게 좌표 말하죠. 그러니까
이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을 A라고 하자. 그리고 y는 a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을 B라고 하자 이거지. 근데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정하면 돼? 교점의 대응이니까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던 거. 직선을 결정하는 것은 기울기하고 y절편 되고 지나는 한 점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선을 해석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기울기나 아니면 지나는 한 점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y는 a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y절편이 1인 직선이죠. 다시 말해서 0,1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우선은 해석을 합시다. 이렇게 우선은 해석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문제 푸는 게 좀 더 수월해지니까. 자, 그럼 봅시다. 우선은 A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가 그래프로 점들을 표현해 보면은 쉽게 그린 거 말했지. 분모 0 되는 거. 그리고 x 앞에 계수.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예정으로 지낼 거야. 이렇게 그려진 게 지금 얘의 그래프. 자, 그 다음 y는 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뭘 지나는 거? 0,1을 지나는 직선. 얘의 교점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지 않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0,1을 지난 거 여기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회전을 해보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가 0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그래프 되겠지. 그럼 길게 음수일 때네. 그럼 길게 음수일 때는 만나 안 만나? 만나요 안 만나? 안 만나죠. 그죠? 정수 A 개수를 갖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접하는 상황까지 봐야겠지. 이 아래쪽 쭉 내려갔을 때 이때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근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서 우선 A가 0이면 우선 만나지 않고 정근선이니까. 그지? 양수일 때는 만날까 안 만날까? 양수일 때는 무조건 만나겠지. 이러한 형식으로. 양수일 때 무조건 만나지. 어차피 이 아래쪽까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무조건 만나게 된다 이 말이야. 자, 다시 해석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얘는 뭘 지나는 거라? 0,1을 지난 직선이라고. 이 직선이 이 그래프하고 이 무리함수하고 이 유리함수하고 절대 안 만나게 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요리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따져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양수일 때는 무조건 만나 안 만나? 무조건 만난다고. 양수일 때는. 그렇지? 양수일 때 어떻게 끄더라도 우리의 교점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지? 선생님 뭐 얘를 양수면 무조건 만나나요?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교점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럼 음수인 상황에서만 보면 되는데 좀 얘를 쭉 이렇게 내려본다고. 얘를 그러면 음수니까 처음에 이렇게 갖고 왔다가 조금씩 내려보자 이 말이야. 그럼 어땠어? 음수인 상황. 자, 그러면은 음수인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 접하는 상황. 이때까지 해서 어떻게 되겠어? 만나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 당연히 만나게 되겠지 이렇게. 좀 그래프 이상하지만. 그래서 음수일 때는 접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접할 때 이후로부터는 만나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x-1분의 x 플러스 2하고 ax 플러스 1 얘가 근이 몇 개? 한 개. 중근의 의미로 우선 갖고 올 수 있겠지. 이 생각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이거지. 그럼 x 플러스 2는 ax의 제곱 플러스 2형 시켜서 쪼로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맞니? 맞죠? 얘가 지금 중근을 갖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지. 판별식 t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지더라. 0 중근이니까 0이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a는 뭐가 돼? 0 또는 12가 되는데 0은 어차피 안 되죠. 그래서 a가 12일 때 뭐가 되더라? 교점이 생기게 되더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여기 그걸 선생님 잘못 썼다. 미안해. 시계 잘못 썼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플러스 a지? 쏘리. 자, 그러면 다시금 판별식 d를 갖고 오면은 예, 얘가 0이 될 때 이게 a가 0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어차피 0일 상황은 안 만들어지지. 0일 때는 안 만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2일 때 접하게 되더라.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2보다 더 기울기가 원만할 때는 안 만나고 마이너스 12보다 기울기가 급해지면은 만나게 되더라. 지금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우선은 A교 B가 공집합이 되는 거. 그러니까 교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 우선 A가 0일 때는 대한데 교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A는 0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A가 음수일 때 생각하면 양수 때 무조건 원다 했으니까 A가 음수라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2보다 클 때 만나지 않게 되겠지. 그렇지? 이 상황에서 왜? 마이너스 10이 접하니까 접할 때보다 더 큰 거 완만할 때 지금 만나지 않는다 했잖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네. 정수의 개수니까 몇 개? 11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 된가요? 그래서 지금 이 해석을 좀 잘해줘야 돼. 이 해석 0,1을 지난 직선이다 라고 했을 때 0,1을 지난 직선을 만들어서 얘를 요래조래 회전시켜 보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해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문제 푸는데 조금 280번 버벅거리는데 미안해요. 자, 281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간단히 풀게요. 이렇게 합성을 이어나가는 거지. 근데 이 문제 풀 때는 뭐?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순환성. 이게 얘는 어차피 함수를 구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어차피 얘를 반복적으로 합성했는데 그 값을 이렇게 크게 합성한 경우를 갖고 오라 하네. 얘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게 순환성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순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럼 F1 3은 얼마야? 대해보니까 0 나오지? 근데 F2 3은 뭐가 나와요? 얘는 F 서클 F3이야. 얘는 뭐가 나오겠어? 3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오냐? F0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F0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럼 다시 얘는 F 서클 얘니까 그지? 얘니까 F2, 3이 마이너스 3이라 했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3 대비해 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온 거야? 3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F4 얘는 이건데 그럼 F3이 되겠네? 그지? 그럼 다시가 어떻게 돼요? 뱅글뱅글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합성을 할 때 순서 자체가 F1부터 해서 0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게 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은 F200, F300, 3을 구한다. 그럼 F300이라고 하면 세 번씩 돌 때 한 바퀴 계속 돌게 되겠지. 그래서 F303은 3이야. 그럼 F200, 3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F203은 어떻게 돼? 200을 3으로 나누면 66 나오고 나머지 2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뺑뺑뺑이 돌았다가 3까지 갔다가 두 번 더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성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떤 값에 대해서 도출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순환성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풀어주면 된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이가 아닌 모든 실수 이제 fx에 대해 담적을 만족시킨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f 인버스 x 구하는 거 선생님 이거 말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 2하고 마이너스 a를 자리 바꿔주고 이제 부호 바꿔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b가 나온다. 지금 이거지. 얘가 f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랑 같다 이거야. 수식으로 풀어도 돼요. 수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얘 정리해서 수립으로 관계성 갖고 와도 되겠지만은 우선은 여기서 얻어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개형은 같을 것이니까 점근선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점근선 비교할 거야 얘는. 자, 그 그리고 y는 fx의 그래프 평이동하면 x, y는 x분의 3과 그래프 일치한다. 그 fx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뭐냐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a 얘를 갖고 오는 거니까 a 플러스 2 이건 여러분 이해되죠? x분의 2x니까 뒤에 2 빼는 거 그리고 여기가 3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런 조건.
그래서 지금 두 조건 이와 같이 우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가에 대한 조건부터 해석을 해볼게. 가는 선생님이 앞에 했을 때 f 인버스 x를 fx 보고 직접 구했고 그 f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같더라. 근데 뭘 가지고 해석하자 했어? 어차피 개형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만 비교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우변의 좌변의 점근선을 따지면은 x는 2, y는 a가 되고 그리고 우변의 점근선을 따지면은 뭐가 돼? fx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fx의 점근선이 x는 a인데 여기다 4만큼 평행이동했고 그리고 fx의 y에 대한 점근선이 2인데 얘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더라. 지금 이거지.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거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거 이런 갖고 오고 평행이동이다 생각하면서 점근선 비교하자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a식 갖고 온다. 지금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다 구했지? 나에서 봤을 때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x-a분의 3 플러스 1에 있어. 근데 a가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이하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를 통분해보면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7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fx가 뭐라 했어? x-a분의 2x 플러스 b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에 곱되는 거 있고 b는 얼마더라? 7이더라.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근데 점근선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역함수 옮겨주는 거 이거 공식 외우세요. 여러분들 쉽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지만은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다라고 하면은 d하고 a 위치돼 있는 거 보호 바꿔서 자리만 바꿔줘라. 지금 이거 말했던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8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우리 중단원에서 풀었었죠. 자, 우선 A, B, C의 둘레길이 최소 거꾸라 했는데 이거 그냥 직접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냥 직접 한번 구해 볼까? 아니, 우리 중단을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자. 얘보다는 뭐가 편해? 그래, 우리가 얘보다는 얘를 축으로 두고 갖고 오는 게 편하지. 평행이동 해보자 이 말이야. 얘를 축으로. 그러면 이때 그래프는 뭐가 돼? x분의 3이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축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축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 a라는 점이 뭐가 돼? a라는 점이 그렇지? 여기서 x분의 3이니까 뭐 t분의 3 이렇게 잡아주자 이 말이야. 그럼 이 AC의 길이 x축과의 거리가 얘가 지금 t 플러스 3 y좌표가 될 것이고 2가 t가 된다. 지금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표현 자체가 일반형 이게 얘가 표준형이야. 그냥 기본적인 형태로 넘겨주자 이 말이야. 이게 원점이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된 상황으로 바꿔주자는 거지. 그래야지 어차피 좌표적인 해석이나 우리 그래프나 어떤 이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간편해지잖아. 그래서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얘를 축을 점근선을 x축과 y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평행이동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사각형이 지금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사각형의 둘레길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t 플러스 t분의 3의 최소값. 저기 말하면 둘레길이니까 이거의 2배. 얘를 구하라는 게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지. 이해된가? 이 표현 좀 잘 갖고 오자 이 말이야. 좀 간단하게 이제 풀어나가는 거. 그럼 당연히 t는 양수기 때문에 뭐 이용하면 돼요?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면 되겠지. 여기서 만들어지지. 그래서 우리 둘레 최소값 몇 배라고 해? 2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값의 최소값이 2루트 3이니까 이 두 배의 최소값이니까 4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루트 3이다. 이건 간단히 볼 수 있겠죠. 이건 어차피 중단에서 풀었던 문제니까 쉽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4번 볼게요. 자, 얘는 중요한 게 유리함수니까 점근선. 얘는 2차 함수니까 뭐? 꼭지점. 이래야지 그래프가 그려져. 그래서 여러분 꼭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꼭점에 x좌표 어떻게 구한다 했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구한다는 기억난가요? 여러분들 꼭점 구하는 것은 쉽게 구하면 됩니다. 완전히 바꿔줘도 되고 뭐 근데 마이너스 2a분의 b 갖고 오는 게 제일 편할 거야. 그래서 얘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꼭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1 나오죠. 그래서 1 되면 1,1이 될 거야. 어라? 얘 꼭점도 1,1이네. 그래서 꼭점 1,1인 건데 지금 이 관계를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디에 있고 아래에 그려지고 얘는 크니까 위에 그려진다. 지금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식을 비교한다, 대소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에 대한 해소로 넘겨주면은 얘는 뭐가 돼? 그지?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랬을 때 A는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곱을 갖고 와라라고 했는데 A하고 B는 뭐가 돼? 2차항의 개수니까 폭을 말하는 거야. 물론 A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에 볼록이냐 이것도 따지겠지만은 폭을 말한다. 그래서 x가 2분의 3의 범위에서 갖고 오면 된다. 이렇게 문제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럼 우선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는 거 쉽게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라고? 분모 0 되는 거 x는 1 이게 점근선. 그리고 x좌표 개수 1 이것도 점근선. 그리고 x에서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제 보면 되겠지. 우리 갖고 오고 싶은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 이거야. 그래서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부분만 체크하면 이 부분. 이 부분의 그래프보다 이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1은 아래 그려지고 b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 그려져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얘 그래프 개형부터 볼까? 1,1이 꼭점인데 얘보다 위에 그려져야 된대. 2하고 3부터.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폭이 이렇게 좁아질 때 얘가 성립하게 되겠죠.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b의 값이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b의 최소값을 갖고 있는 폭이 가장 넓을 때야. 그 폭이 가장 넓을 때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이 점을 지날 때. 여기는 2, 얼마나? 1을 대입하니까 3. 2,3을 지날 때가 b의 최대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최소값. 폭이 커질 때가 최소값이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할게요. 3,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주면 돼? 이게 꼭점이니까 이 빨간색 이 부분보다 아래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우선은. 이게 음수일 때 항상 성립하겠네. 근데 a의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양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양수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근데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폭을 어떻게 해야겠어? 좁혀봐야겠지. 얘는 최소값이니까 폭을 이렇게 넓힌 거고. 그지? 그럼 좁혔을 때는 언제가 가장 성립한 상황이 되겠어? 이 3,2를 지난 상황이네. 그래서 이 최대가 된 상황은 얘는 몇을 지나는 거? 3,2를 지나는 경우. 얘 최소값은 2,3을 지나는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대입해주면 돼. 여기 3,1을 대입했을 때 A값, 2,3을 대입했을 때 B값 갖고 오면 되겠지. 그래서 9A 마이너스 6A 플러스 A 플러스 1은 3,1을 지나했으니까 A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쪼르륵 정리하면은 A는 4분의 1 나오겠네. 그래서 A가 4분의 1일 때 지금 이 관계를 만족하는 최대값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얘는 2,3을 지날 때지. 대보면은 4b 마이너스 4b
플러스 b 플러스 1인데 얘가 3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지. b는 2가 되겠네. 그래서 b가 2가 될 때 뭐가 되겠어?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거, 이게 최소값이 되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에 뭘 구하라 했으니까 a, b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쓱싹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적인 거, 그래프의 상황을 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부등식으로 어떤 수식들이 주어져 있다. 근데 이거야. 근데 보통의 문제들을 봤을 때 유리함수하고 지금 다항함수, 2차 함수는 다항함수 주어졌지. 무리함수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특성이 다른 함수들의 대소를 비교한다, 식들의 대소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편해. 함수의 개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걸 비교해 주는 거, 이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작으면 아래 그려지고 크면 위에 그려지고, 이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다시 이제 복귀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